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대단원으로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평면 좌표를 진행할 거예요. 시작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140페이지에 개념 박스 보시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1번인데, 일단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는데 그냥 왼쪽 오른쪽 개념 때문에 저도 설명은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오른쪽에 보면은 증명 과정이긴 한데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공식만 아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크게 응용되는 게 없어서 그냥 공식으로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되고, 오히려 계산 과정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단원이라서 증명 같은 데서 힘 빼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고 절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거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물리 같은 데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를 뭐 마이너스 6k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상정해 놓고,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라 상정해 놓고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건 양수이고, 그 말은 절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1번의 공식에도 보면은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절대값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절대값을 씌워버린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기준선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직선이 있어요. 1이 있고 3이 있어요. 1 빼기 3을 하면은 마이너스 2고 3 빼기 1을 하면 2잖아요. 근데 거리라는 개념에서는 1에서 3을 빼든 3에서 1을 빼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씌워놓고 1 빼기 3 이렇게 해도 2가 나올 거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왜 생기는 거냐면은, 어떤 위치, 그러니까 거리라는 개념을 할 때 만약에 1에서 여러분 1에서 거리가 이만큼인 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2가 돼서 여기가 3이 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 1에서 거리가 이만큼 인 점의 위치를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리가 2라고 해서 플러스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가능해요, 여러분. 좌표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좌표가 하나 있을 거고 왼쪽인 좌표가 하나 있을 거라고요. 이 왼쪽 오른쪽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거리라는 개념은 양수니까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존재할 수 있고 왼쪽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이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일단 페이지 140에 그 유형 1번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돼 있잖아요. 수직선 위에. 근데 그래서 1번은 그 유형 1번에 01번 그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 절대값에서 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보시면 2-1번이죠. 이거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라고 돼 있어요. AB의 거리가 5래요. AB 사이의 거리가 5인데 하나의 기준점이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른쪽 거리도 5고 왼쪽 거리도 5일 거라고요. 그럼 오른쪽 거리가 5라는 거는 5를 더했으니까 3이 나올 거고, 왼쪽으로는 5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좌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요. 마이너스 3 또는 7 두 가지 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금만 더 볼게요. 이쪽은 왼쪽 오른쪽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뭘 볼까요?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8이고요. 이번엔 거리가 11이래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11만큼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11만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11을 더했다는 것이 9라는 거고 왼쪽으로는 11을 뺐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9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내분 할 때, 내분점 외분점 계산할 때 이 오른쪽 왼쪽이 생각보다 이 개념이 잡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오른쪽,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다시 개념 박스로 돌아가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여러분. 좌표 평면 위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식이에요, 여러분. A, B, C, D라는 게 있을 때 거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를 A 좌표, 이걸 B 좌표라고 했을 때 거리 A, B라는 거는 루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뒤에서 앞에 걸 빼주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뒤에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할 때는 뒤에서 앞에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니까 어차피 앞에서 빼든 뒤에서 빼든 상관없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데, 이걸 앞에서 빼다 보면 나중에 그 기울기 같은 거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 규칙 없이 그냥 앞에서 빼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울기도요, 여러분. X끼리도 뒤에서 빼고 Y끼리도 뒤에서 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X끼리도 앞에서 빼고 Y끼리도 앞에서 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건 앞에서 빼고 어떤 건 뒤에서 빼고 이래버리면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대부분 뒤에서 앞에서 앞으로 빼자라고 좀 정하는 편이에요. 규칙을 정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이거는 실수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에서 이제 원점과라고 되어 있는데 한 점이 원점이고 한 점이 그냥 A, B라면 이거는 여기를 A라고 B라고 할게요.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 빼기 0이니까 그냥 A제곱, B 빼기 0이니까 B제곱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 거죠. 0,0이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공식 하나죠. 하나가 0,0일 뿐이니까 하나만 얘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중요한 건 2차식이 그러니까 루트 안이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잡아주시고 넘어가서 볼게요. 141페이지 보면은 3번 문제는 그냥 공식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3-1번 문제는요, 그냥 공식 쓰라는 거고, 뒤에서 앞에 걸 빼자 그랬잖아요. 2,-2가 있고요. 하나는 3,1인데 그냥 뒤에서 앞에 걸 빼자 그랬으니까 3에서 2 빼주시고요.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1의 제곱, 그리고 이거는 뒤에 건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뺄 때 부호 조심하세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 쓰세요. 별로 복잡하지 않은 식이니까 암산하지 마시고 공식 쓰셔서 문제 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 다 풀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4번 문제예요, 여러분. 4번 문제요. 좌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2더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2더라. 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y좌표가 정해져 있어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림을 뭐 그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B라는 좌표가 여기 있으면 A라는 좌표가 하나는 위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2라는 y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밑에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같은 것들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 B가 아니죠. 죄송해요. A 다시라고 할게요. A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이렇게 위치가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위치가 아니라 거리가 같은 게 두 가지 위치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게 두 가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의 위치가. 이게 결국 왼쪽 오른쪽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림이 더 적합하기는 해요.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좌표가 두 가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요. 거리는 하나지만 좌표는 두 가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문제를 그냥 숫자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있는 게 a, 2고 뒤에 있는 점이 4,-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게요, 거리를. 뒤에서 앞에 거 4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빼기 2의 제곱. 이 거리가 문제에서 3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루트 없애려고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4 빼기 a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3이니까 9가 나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제곱을 하면은 18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자, 그래서 9를 빼주면 4 빼기 a의 제곱은 9가 나오죠. 자, 여러분, a의 제곱이 9라고 하면 a는 풀마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4 빼기 a를 풀마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플러스 3일 때 하나, 마이너스 3일 때 하나 풀 거니까 그냥 할게요. 4 빼기 a가 3일 때 하나, 4 빼기 a가 마이너스 3일 때 하나. 이때 각각 a 값을 구할 거니까 a가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라고요. 되실까요? 그래서 A의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A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A가, 지금 풀이 과정에 보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답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값이 1 또는 7이면 좌표는 1,2 또는 7,2라는 거죠. 이 좌표요. A를 대입해서. 결국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가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평면좌표 단원이. 내분점, 외분점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빼기가 좀 의외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원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만들어내는 편인데 그게 문제 대놓고 두 가지라고 주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그냥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돼요. 풀이 과정처럼. 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잡아주시고, 여기도 뭐 다 계산 문제라서 특별히 제가 손 쓸 건 없는데, 네, 계산 꼼꼼하게 해주시고, 루트 막 없애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왼쪽 그러니까 제곱을 하실 땐 양변을 같이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142페이지 보면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좀 잘 나오죠, 문제로. 자, 5번 문제 보시면 X축 위의 점 P의 좌표라고 했는데 그럼 X축 위의 점은 우리가 이거 아마 중2 때 1차 함수에서 처음 하나요? X축 위의 좌표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A, 0으로 많이 쓰고요. X축 위의 좌표다. 잘 모를 때. 자, 오른쪽 문제는 Y축 위의 좌표라고 나올 거예요. 6번 문제는. 그럼 보통 이거는 0,B라는 형태로 많이 썼을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세팅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5-1번은요 주어진 점이 5,3 그리고 주어진 점 하나가 1,2 자 근데 얘가 X축 위의 X축 위의 좌표래요. 그래서 이거와 누구요? A, 0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X축 뭐 이걸 좌표 P라고 했으니까 그냥 P라고 할게요. 다시 말하면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되실까요? X축 위의 점 A, 0 그러니까 AP 또는 BP 그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요. 그게 문제 첫 줄에 다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뜻이에요. 자, 얘네는 이 상태로 제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AP의 제곱, BP의 제곱. 제곱을 한다라는 건 루트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될까요? 자, 그냥 이 상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루트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3의 제곱 같다. 누구랑요? a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0 빼기 2의 제곱.
이게 같다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걸 제곱해서 풀게 되면은 그냥 루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곱해서.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간다 하면 루트 없이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0-2의 제곱.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좌표가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거는 좌표가 두 개 있을 수 없냐? 일반적으로 얘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두 개 있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림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이 점이 실제 5,3, 1,2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는 뭐 A는 대충 한 이 정도 있다 치고 B는 한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대략 그렸을 때. 그럼 X축 위의 점이랑 거리가 같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 점에 P가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X축에서는 더 이상 나오기가 좀 힘든 거죠. P의 위치가. 거리가 같은데 P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이면은 그 거리는 달라진다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선 거리가 하나밖에 그러니까 P의 위치가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Y축에서도 여전히 Y축 위의 점이더라도 같은 논리로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두 개 나오냐? 라는 게 포인트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두 개 나오냐라는 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하나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개 나온다라는 걸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2차식이잖아요.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2차 항이 살아있으면 좌표는 두 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전개해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9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라서 a제곱 2차항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a 값은 하나밖에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식으로 봤을 때 항상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내분점, 외분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분점, 외분점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생각을 안 하면 좀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건. 두 점이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있고 B가 2,7이라는 게 있는데 두 점에 Y축 위에 있는 점 0,B라는 게 두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도 되겠죠?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이랑 같다.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루트 안 쓰려고. 그렇게 되면 0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6의 제곱, 이거랑 0 마이너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랑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는 그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y 좌표예요, 얘는. 그래서 계산 과정은 루트를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리를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없애시면 되고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제곱해놓고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른쪽 14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x축 위의 좌표는 a, 0 y축 위의 좌표는 0,2라고 되어 있는데 0,b 구별하려면 0,b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0,a든 0,b든 그렇게 세팅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쓴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43페이지예요, 여러분. 유형 4번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굉장히 많이 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뭔 소린지 몰라요. 하여튼 어떤 거의 최소값인데 2차식의 최소값이다 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일단 7번 문제 보면은 다음 두 점 A, B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P를 A, 0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마이너스 4,3이 있고요. 그리고 A가 B가 2,1이래요. 그리고 P라는 점이 A, 0으로 세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P 제곱, 이건 아예 대놓고 제곱을 물어봤어요. BP 제곱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공식을 여러분이 못 쓰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P의 제곱은요, A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0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고요. 더하기, 이게 지금 AP의 제곱이에요. 자, 더하기 BP의 제곱은요,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1 했더니 2A제곱 플러스 4A 25 오니까 30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2차 함수 최대 최소는요, 완전 제곱식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잡는다는 거는 항상 1차 항까지만 일단 묶으세요. 1차 항까지만 묶으시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2a라고 나오죠. 일단 1차 항까지 묶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부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공식,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최대 최소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어디까지요? 1차 항까지만 묶으세요. 자, 묶었어요. a제곱 더하기 2a까지 묶어놨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은 없던 거니까 다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30. 이게 지금 이 괄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괄호 안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까지는 내비두고요. 요 마이너스 1을 내보낼 건데 앞에서 2를 만나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래서 2배의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28을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하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8을 가집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28이 답인데 그때의 좌표가 뭐냐? 만약에 그랬으면은 p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된다라고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완전 제곱식 잡는 거는 이거 모르시면 일단 이 문제 못 푸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오니까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나오든 막힘없이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 그 밑에 8번 문제 보면 이제 x축 했으니까 y축 위를 움직이는 나오겠죠.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는요. 자, 8번 보러 갈게요. 문제에서 a라는 점을 2,0, b라는 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리고 p라는 거를 저는 0,b라고 잡을게요. 여러분 a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y축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0,a 또는 0,b로 잡는 거고요. 이젠 p가 아니라 q네요. 그래서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AQ의 제곱은 0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더하기 0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b 플러스 5의 제곱이 하나가 있대요. 자, 전개하셔야 되죠. 전개하시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 2b 제곱 10b 더하기 30, 거기에 풀이에 있는 거 저도 베낀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잡을 때 어디까지 잡으라고요? 1차 항까지만 잡으라고요. 그러면 b 제곱 플러스 5b까지만 괄호를 묶어 놓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일단 완전 제곱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b제곱 더하기 5b, 숫자는 항상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b제곱 더하기 5b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라면 어디에 식의 일부분이 될 거냐면
b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의 일부분이지 않을 거냐는 거죠. 얘를 전개하면 b 제곱 더하기 5b 더하기 4분의 25가 나올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5라는 숫자와 4분의 25의 관계가 뭐냐면 5의 절반이 2분의 5잖아요. 그거의 제곱의 관계인 거죠. 절반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4분의 25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없던 거니까 다시 빼줘야 되는 거죠. 4분의 25를. 그렇게 되면은 여기 30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완전 제곱식을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의 b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으로 묶였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 있는 4분의 25는 앞에 2를 만나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로 나올 거고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분의 35를 갖는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좌표를 물어봤으면은 q라는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게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q의 좌표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안 물어봤지만. 자, 여러분 완전 제곱식 찾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이건 당연히 답은 못 내고 완전 제곱식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라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옆에 가서 유형 5번 보면은 삼각형의 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의 모형은 어차피 뭐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좀 쓰일 거예요. 특히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변 3개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을 우리가 ABC라고 한다면 AB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하고 CA 길이 구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라는 거죠. 뭐 변 2개가 같으면 이등변이고 3개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관계를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풀이 과정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각삼각형일 때 누가 직각인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번 문제를 하나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B가 2, 1, C가 6,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AB 길이는요. 루트 씌우셔야 됩니다. 2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3의 제곱. 계산하시면 얼마죠? 9 더하기 16인가요? 그래서 루트 25. 일단 루트 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루트 25로만 놔두세요. 루트 25인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BC의 길이는요. 루트 6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빼기 1의 제곱. 그럼 이거는 16 더하기 9라서 얘도 루트 25네요. 그리고 CA 길이를 구하러 갔더니 CA는 6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의 제곱. 얘는 49 더하기 1. 그럼 루트 50이 되네요. 자, 다 제곱했다고 치면 25, 25, 50이죠. 그 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2개 더하게 되면은 5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건 무슨 관계죠? 제곱해서 더한 게 만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죠.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삼각형인 건 알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직각 이등변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같으니까. 직각 이등변까지인 건 알겠는데 누가 직각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답을 낼 때는요. 누가 직각인지요? 지금 C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직각이 아니지만 그렇게 봐주세요. C가 직각이 아니라 CA가 빗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CA가 빗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 B, C에서 CA가 빗변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최대한 이등변처럼 그려놓고 A, B, C인데 이게 빗변으로 루트 50이라는 거고요. 얘가 루트 25, 얘도 루트 25. 그래서 A, 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CA의 제곱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잖아요. 근데 누가 직각이냐고요. 빗변의 반대니까 B가 직각이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각 B가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요. 답을 낼 때 누가 직각인지가 나와야 돼요. 누가 직각인지가 나오셔야 돼요. 누가 직각인지가 나와야 이게 답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서술형으로 이게 많이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 주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안 써버리면, 이런 거 표현 하나 안 써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예, 답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등변이면 이등변도 중요하지만 피타고라스에서 누가 직각이냐라는 걸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가 조금 중요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거거든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걸 공식 자체를 적용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144페이지의 개념 박스 보시면 이렇게 뭔가 증명처럼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뭘 내분이라고 한다, 내분점이라고 한다, 외분이라 한다, 외분점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박스가 내분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3번이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 공식인데, 일단 지금 수직선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게요. 이 부분을 한 번에 쭉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어서요. 수직선까지만 하고 끊을 건데, 자, 옆에 오른쪽 박스 보시면 화살표의 두 번째 선분 AB를 외분하는 점 Q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조건이 두 개죠. 뭐 M이 N보다 클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Q의 위치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오른쪽, 왼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내분, 외분에서 그런 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좀 시각을 좀 넓혀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계속. 그래 버리면 답을 구해도 계속 틀린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가 모자른다. 서술형 같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직선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서. 보통 그냥 저는 좌표 평면도 수직선처럼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일단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에 여러분 전체 길이가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AP의 길이가 2고 PB의 길이가 1이라면 이 P를요. P가 B를 하면 좀 이상하네요. P는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안쪽에서, AB의 안쪽에서 몇 대 몇으로 안쪽에서 잘라먹는다, 분할한다는 뜻이에요. 내분. 안쪽에서 분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 B라 그랬고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A 쪽에 해당하는 게 2고 B 쪽에 해당하는 게 1이잖아요. 이 순서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A를 먼저 썼으니까 2를 먼저 쓰셔야 돼요. 이거를 안 맞추면 공식 쓸 때 계속 틀려요. 계산해서. 이 순서를 좀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계산 과정에서. 근데 이제 내분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해요. 그냥 안에서 잘라먹는 거니까. 근데 외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외분이 좀 힘든데,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구하는 게 확실해지고 내분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면 제가 아예 외분을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외분을 무시하고 다 내분으로 풀으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외분 문제는 다 내분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분을 알아는 두셔야 되지만, 외분이 뭔지는 알아는 두셔야 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계산 과정 거의 다 내분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외분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A, B가 있어야 마찬가지로,
AB가 있는데 여기가 AB가 있어요. 그냥 짧게 끊을게요. 자, 연장선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2라고 할게요. 그리고 Q라고 할까요? Q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이걸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AQ의 길이는 3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BQ의 길이는 여전히 1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외분이에요, 여러분. AB의 관계에서 AB의 바깥쪽, 지금 바깥쪽에 있잖아요. AB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AB의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이니까 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쓸 때 헷갈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AQ가 아니죠. 죄송해요. AB를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3대 1로 외분합니다 라고 써야 돼요. 누가요? Q가요. Q는 AB를 3대 1로 외분합니다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랑 Q랑 연결시켰고요. B랑 Q랑 연결시켰어요. A랑 Q랑 연결시켰더니 A와 Q 사이의 거리가 3이죠. 그러니까 3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3이니까 여기다 3을 쓴 거고요. B랑 Q 사이의 거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A랑 Q를 연결한 거리, B랑 Q를 연결한 거리, 그 숫자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외분이 좀 헷갈립니다. 내분은 진짜 여러분 금방 하세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요. Q라는 점이 있는데 얼마나 갈까요? 한 5 정도라고 할게요. 이거를 한 5 정도라고 하고요. BQ 길이를 3이라고 할게요. 그럼 Q라는 좌표는 A, B를, 자, A랑 Q랑 연결한 게 얼마죠? 5죠. 5대 B랑 Q랑 연결한 게 3이라 그랬어요. 3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이거를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AQ 길이를 구하고 BQ 길이를 구해서 그 비율대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자, 근데 바깥쪽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바깥쪽도 있을 수 있지만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바깥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부는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자, 볼게요. A, B가 있고요. 요 정도의 이제 Q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2라고 하고요. QA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거는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AQ의 길이는 1이지만 QB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Q라는 점은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걸까요? 1대 3으로 외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하세요. AQ, BQ라고 연결시키세요. 그럼 AQ 길이는 여기가 1이에요, 여러분. 근데 BQ 길이는 여기가 3이라고 돼 있죠. 비율이. 요 비율대로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거 별거 아닌 이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요 과정.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헷갈릴 때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내분은 여러분이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외분에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외분에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서라도 외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그 밑에 유형 6번에 그러니까 144페이지, 145페이지까지는 다 수직선이에요, 여러분. 수직선이라서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식만 쓰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 다시 잡아볼게요. 유형 6번이요. 수직선이 나와 있는데요. 유형 6번에 이제 10번 문제인 거죠. 수직선이 나와 있는데 이제 좌표들이 딱딱딱 찍혀 있어요. 찍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일단 10번에 1번을 보면은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에 B가 있고요. C한테 0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1번이 B는 AC를 몇 대 몇으로. 자, 순서 보셔야 돼요. AC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AC. 그러면은 A, B만큼이 2고 B, C만큼이 1인 거잖아요. 비율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AC라 그랬으니까 A 쪽의 비율을 먼저 써야 되고 B 쪽의 비율을 뒤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AC를 몇 대 몇으로요? 2대 1로 내분합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A, B 머릿속으로 B, C 이렇게 C,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쪽이 2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쓰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내분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1에 B, 그다음에 C에 0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이 자리에 D가 있네요. 문제에서 D는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기준이 A, B입니다, 여러분. 자, D는 A, B를 외분한다 라고 돼 있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세요. AD, BD. 자, AD 그 길이 구하러 갈게요. AD 길이 구하러 갈게요. 얼마죠? 5죠. 그러면 5를 먼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BD 길이를 구하러 가시면 얼마죠? 3이에요. 그럼 5대 3으로 외분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5대 3으로 외분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A, B, C, B, A, D, B, D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찾으시면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나마 이게 덜 헷갈립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것보다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11번 문제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순서 지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보러 갈게요. 다시 올라가서 144페이지에 개념 박스 볼게요. 2번 보는 거예요. 지금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거기서 공식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꾸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A라는 점의 좌표가 A이고 B라는 점의 좌표가 B라고 할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거거든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외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쓰실 때 내분은 다 더하기예요. 연산이 M 더하기 N이고요. 그냥 한 번에 쓰는 김에 같이 쓸게요. A, 여길 B라고 했을 때 이번에 M 대 N으로 외분한다.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거는 외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게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대각선을 보세요. M이랑 대각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M 곱하기 B라고 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M이랑 대각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쓴다는 것 자체가 순서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거예요. M 곱하기 B가 되는 거고요. 자, 연산자는 플러스고 외부는 연산자가 마이너스예요. 내부는 플러스고 외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대각선을 볼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대각선이요. 그렇게 되면은 N 곱하기 A가 돼요. 이러니까 내부는 사실 순서만 안 틀리면 더하기이기 때문에 뭘 먼저 쓰는 상관이 없는데요. 외부는 뭘 먼저 쓰는지가 중요해요. 빼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놓으시고 이 박스 틀대로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대각선으로 풀어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 밑에다 숫자 써놓고 대각선으로 푸는 편인데 이게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사실 평면 좌표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좌표 2개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대각선 개념이랑 내부는 플러스 외부는 마이너스인 거, 그걸 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45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1 있는데 이은 선분 A, 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A, B에 대하여. 자, 1번, 2번을 동시에 풀게요.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8이고요. B라는 좌표가 7이에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내분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외분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을 보통 P라고 할 거니까 P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쳐볼게요. 자, 근데 뭐가 됐든 일단 내분부터 먼저 하면은 1 더하기 2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외분은 순서대로 1 빼기 2라고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내분이든 외분이든 안 변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7을 먼저 쓰시고 여기도 1 곱하기 7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대각선 2 곱하기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는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걸 계산해 주시는 게 각각 내분, 외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별로 안 헷갈려요. 대각선이랑 순서만 좀 기억하세요. 순서를 잘 맞춰서 대각선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5번 보시면 5번이요. 중점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 중점을 M을 물어봤잖아요. 보통 중점을 M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중점 M 같은 경우는 그냥 좌표를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7 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8, 2, 7 같은 문제 안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럼 중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중점은. 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거죠. 같은 비율로 내분해라, 외분해라, 내분해라, 외분해라인데 그 중에 또 하나만 볼게요. 문제에서 A라는 점을 4라고 했고요. B라는 점을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하나, 외분하는 점 하나예요. 내분하는 점은 2 더하기 3이고요. 외분하는 점은 2 빼기 3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대각선 순서 지킬게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이렇게 대각선 하나. 2랑 만나는 대각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쓰시고 여기도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안 변해요.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는 더하기 3 곱하기 4고요. 여기는 빼기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P고요. 이 점이 Q인 거예요. 컴마가 아니라 각각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점들이 하나씩 결정이 되겠죠.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뭐 이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순서와 대각선을 지켜서 더하기 빼기 조심하셔라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145페이지까지 싹 다 풀고 그 다음 강의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